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오른 탓에 잠시 쉬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직설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직설 주제는 자연의 섭리라는 주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의 섭리처럼 시장도 자정작용을 한다는 말일까요? 네, 바로 그 얘기예요. 네. 아니,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좀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해보면 우리 몸속에 좀 나쁜 게 생기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 그 나쁜 놈들을 공격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체의 자정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국내 증시 주식시장도 저는 자정작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분명히 그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들은 이 업종은 좋은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안 올랐네 싶은 종목들은 또 어김없이 기술적인 반등을 좀 주면서 서로 이제 키 맞추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과열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때 상황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 그 당시에 이제 레벨로 봤을 때는 한 2,700포인트 정도 저는 올라온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 2,7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가 20%나 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단기간 안에 요 파동으로 한 3,400에서 3,5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가 부각된다거나 또 시장에 대한 약간 이제 과열 우려, 과매수 신호 이런 것들이 뜨면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된다. 다만 그 기술적인 조정이 진행될 때 새로운 주도들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수렴되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내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조정은 기회다. 시장의 상방을 좀 열어놓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마다 오히려 다음 순서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봅니다. 뭐 지수 자체도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의 섭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업종별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자연의 섭리 같은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단연 뭐 파미셀. 저는 오전에 이 종목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방금 전에 또 하필 또 노광민 매니저님이 파미셀 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뭐 기업 내용에 대한 건 워낙 또 잘 설명을 좀 해주셨고 사실 제가 이제 단언컨대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AI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파미셀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어제 시총 200조를 좀 뚫었고 지금 지주회사 두산도 거의 지금 뭐 70만 원대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파미셀 주가 최근에 움직인 걸 보면 거의 3주 내내 그냥 줄줄줄 흘러다니면서 나도 분명히 AI 반도체인데 실적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작년 4분기 때부터 두산 쪽으로 이제 동북 적층판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원료들을 공급하면서 엔비디아의 원팀으로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반도체 기업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한 방에 24% 그냥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부진을 다 털어내고 50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AI 반도체 기업들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미국은 지금 반도체 랠리로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 제가 삼성전자 아니라 그랬죠?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고 내일 또 결정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 아마 또 한미 반도체가 오늘 파미셀과 비슷한 움직임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AI 반도체 수혜주들을 저점에서 이제 공략하는 전략, 오늘 단기 조정이 진행될 때 가장 좀 큰 특징적인 이제 오전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주목받는 파미셀을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이제 자정작용의 한 단면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라는 종목을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랠리를 펼쳤는데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잖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현대차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정말 통큰 투자를 했는데 그냥 관세 25% 뒤통수를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때 현대차가 미국형 수출이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은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현대시장 랠리에 이제 편승을 못했었는데 오늘 오전장에 현대차, 기아가 막 7%씩 급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지금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리면서 악성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고 있는 구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레벨이 저는 절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아직 제약바이오 업종 시작도 안 했고요. 자동차 업종은 아직도 바닥에 좀 눌러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2차 전지 업종도 마찬가지죠. 배터리 셀 기업들과 소재 기업들이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냥 52주 신저가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 때 이런 업종들조차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뭐 코스피 지수가 3,400, 3,500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올 때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새로운 이제 주도 업종 쪽으로 수급이 좀 순환매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는 현대차와 기아 이런 이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너무 구석에 숨어 있는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오늘 또 현대건설이 10%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리고 AI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각 업종 대표주들의 순환매만 여러분들이 좀 잘 추적을 하면 또 그 아랫단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소형주들까지도 잘 포착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업종 대표주 중에 이제 자동차 업종도 서서히 좀 숨통이 좀 트이고 있다는 거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주 중심 장세 속에 현대차를 꼽아주셨네요.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매니저님이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LS 마린솔루션이 104% 수익 중입니다. 오늘 태양광주를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가져가 봐도 될까요? 오늘 제가 최근에는 거의 뭐 1, 2주 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 리뷰를 저는 안 해드렸었는데 좀 오래된 사실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뭐 2달도 안 됐으니까 5월 8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100% 넘게 이제 수익이 나고 있죠.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오전장에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오른 종목들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그간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이제 부각됐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급이 이제 다시 어떻게 이제 순환매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이 종목들이 급등할 때 조정을 받았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주 후반에는 또 태양광 풍력 종목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차익 매물이 이제 소화되고 나면 분명히 다시 움직일 거거든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하고 있고 오히려 주 후반에는 태양광과 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가 29% 수익 중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잠시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도 AI 반도체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MLB 적층 고다층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혜주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울산에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7조 원 정도 이제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에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공급하는 MLB가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GNC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또 데이터 센터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AI 반도체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오늘 5만 원을 뚫으면서 이제 박스권을 완전히 이제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시장 분위기가 오늘 이제 조금 무겁다 보니까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긴 합니다만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쫓아가고 있는 그림이다. 최고가가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작년에 이제 기록을 했던 58,000원 정도거든요. 뭐 여기 이 자리에서 한 15% 정도 지금 차이가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단기간 안에 58,000원 이제 최고가 근처까지는 한번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아까 제가 오전장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파미셀과 함께 AI 반도체 이제 공급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이 89% 수익 중입니다. 오늘 건설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이 좀 되면
사실상 이제 대출받기도 조금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연끌해가지고 서울 지역에 이제 부동산들을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정부에서는 7월에 이제 스트레스 DSR 시행되고 난 이후에 주택 가격 추이를 보고 그래도 안 잡힌다 그러면 또 공급 폭탄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현대건설과 같은 이런 건설주들이 주목받는 거고 또 하나는 현대건설은 원전이잖아요. 그중에서도 SMR 홀텍이라고 하는 미국 이제 SMR 기업과 사실상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핀란드라든지 그리고 영국 쪽에 대규모 원전 짓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대규모 이제 수주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미국의 이제 SMR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SMR 착공을 시작하면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건설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쉬니까 오히려 이제 2등주였던 현대건설이 오늘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키 맞추기를 해가면서 각 섹터의 대표주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제 뽑아내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포인트는 미국발 수주에 대한 모멘텀, 직접 수주를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태웅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이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업종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AI 종목들도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쉬고 있는 분위기죠. 네. 오히려 좀 쉬고 있을 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수혜주를 공략한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800원 현재가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소버린 AI를 강조를 해드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 국내 소버린 AI 흐름을 이제 주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공공 부문에 이제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글과 컴퓨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2월 달에도 국회에 이제 AI 서비스 부문 이제 수주를 달성을 했고 최근에 요번 주 월요일 날 삼성 SDS가 조달청에서 이제 발주한 정부의 초거대 이제 AI 시스템 사업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삼성 SDS 컨소시엄이 낙찰이 돼가지고 최종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 삼성 SDS 컨소시엄에도 한글과 컴퓨터가 참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을 할 때 울산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지었으니까 이제 다음은 광주로 넘어올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도 이제 조만간에 한번 방문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전적으로 그냥 제가 이제 내피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부를 향해서 빨리 AI 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주요 AI 기업들을 모아놓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AI 간담회를 이제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수순대로 공약에 분명히 이제 광주에 10조 원 정도 규모의 국가가 주도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AI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 안에 이제 그 공약이 이제 실현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AI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일시적으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붐업이 될 수 있고 또 광주 데이터 센터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 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스트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비상장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회사들하고 같이 MOU 체결하거나 AI 공동 개발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한글과 컴퓨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광주에다가 또 데이터 센터 이제 대규모로 짓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32,000원대 구간에서 약간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한글과 컴퓨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1분기 때도 자회사들이 이제 실적 걷어내고 나면 클라우드 부문에서만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 이제 기록을 좀 했고요.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기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 가치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오늘 매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한글과 컴퓨터를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좀 저는 선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6만 원 현재가로
ISC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내일 이제 관전 포인트는 HBM 이제 점유율이 얼마나 좀 늘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HBM 점유율이 이제 분명히 좀 늘었을 텐데 늘어난 이유는 저는 뭐 한미반도체 TC본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요 메모리 기업들이 모두 다 한미반도체 TC본드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시총 200조 넘었잖아요. 한미반도체 TC본드를 주로 쓰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 있죠.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거든요. 창신 메모리도 TC본드로 한미반도체 TC본드를 도입한다라는 게 이번 주에 발표가 됐어요. 삼성전자만 빼고 전 세계 모든 메모리 기업들이 다 한미반도체 이제 TC본드를 쓰고 있다. HBM 시장에 이제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ISC도 SKC가 최대 주주예요. 지분 이제 45%를 인수를 해가지고 SKC가 이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SKC가 ISC를 인수했을 때 그럼 삼성전자 물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오늘도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오늘도 장 초반에 또다시 이제 고점을 넘기면서 시총이 210조를 넘어갔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면 결국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만큼 계열 회사들 중에 오늘 뭐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또 증설 투자한다는 발표까지 있었거든요. SKC라든지 ISC 같은 이런 핵심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은 당연히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주가가 그동안에 지나치게 좀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ISC 같은 경우에는 또 러버 방식의 이제 테스트 소켓 압도적인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 이제 에이직화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개별 기업들의 커스터마이징 되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소켓도 이제는 러버 소켓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ISC를 저점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뭐 6만 원 아래에서 공략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뽑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전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관련 수혜주 ISC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AI 반도체 시장과 지금 시장에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정책 수혜주들 확실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김영민 매니저와 더 많이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